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은 집궁이라고 하고요. 부수는 간머리네요. 이것은 이제 집면이라고도 그러죠. 자, 뜻은 집, 가옥, 대궐, 궁전, 종묘, 사당, 절, 불사, 학교 등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임금의 아내나 첩이라는 뜻도 쓰이네요. 회의 문자로서 건물이 많이 늘어선 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옛날엔 귀천에 관계없이 썼으나 진나라 이후 대궐의 뜻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시딕단에서 설문해자를 보면 실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궁실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뭔가 차이가 있겠죠. Chinese etymology에도 보면 그 건물인데 with many rooms 해서 방이 여러 개인 거다 해서 palace다 라고 해요. 네이버 설명과 같습니다. 요 위에 거는 이제 지붕 모양이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방이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근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지붕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방이 이제 두 개를 그림으로써 이제 여러 개인 것을 나타냈죠. 갑골문에도 보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건데요. 옛날 원시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죠. 방이 하나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의 격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궁이라고 한 것이죠. 다시 네이버로 와서 같은 뜻을 가진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집당도 있고 집우, 집택, 그리고 집실, 집가, 집옥, 집저, 집원, 집호, 전각전, 집사, 집헌, 집각, 대궐궐, 집관 등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보던 글자죠. 자, 이번에는 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궁궐이라고 많이 붙여서 쓰죠. 자, 뜻은 대궐궐이고요. 부수는 문이네요. 형성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문과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모자라다, 비다의 뜻을 나타내는 궐로 이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상기궐이라고 하네요. 상기라는 건 피가 위로 몰리는 것이라고 하죠. 설문해자에서 보면 문관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이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문을 본다는 것인지,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볼관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누각이라는 뜻이 있네요.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각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이 별도로 있지 않죠. 벽이 또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관이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다 튀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관에서 이제 누각이라는 뜻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각은 일반인들 집에 있지 않죠. 궁궐 내에는 뭐 한두 개 있을 수가 있겠죠. 전망을 위해서.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 보면 별 설명이 없고요. 이 갑골문 군문에 보이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래된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누각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뭐 살 용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궁궐의 형태가 커지면서 생긴 형태의 그 건물이기에 아마 그 이후로 이제 생긴 글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네이버로 와서 보면 문 안에 있는 글자가 이제 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없다, 모자라다, 비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누각 사진에서 보듯이 벽과 이제 문이 없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안에 이제 궐로 쓰이지만 원래는 이제 상기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단순하게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파자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보면 요것은 이제 사람 같거든요. 사람이 앉아 있고 뭐 그런 모습 같고, 이거는 누워 있는 모습 같아요. 거꾸로 누워 있는 모습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시중 들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궐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경복궁의 경회로가 밑에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복도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 있고, 일반 서민들 집에, 일반인들 집에 저런 복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궐로 쓴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이제 궁을 써서 방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나타낸 것 같습니다. 궐을 이루고 있는 문을 살펴보면 뭐 부수는 똑같고요. 문, 집안, 문벌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두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모양, 문짝을 맞춰 닫는 출입구라고 하네요. Chinese etymologies 보면 two lifted swing door라고 해서 열고 닫는 문이 두 개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금문하고 금문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갑골문도 뭐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문이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한자들 중에서 집가, 가장 많이 는 글자죠.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수는 간머리네요. 그리고 뜻은 집, 뭐 집안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회의문자로서 요 간머리, 집 안에 돼지를 기른다는 뜻을 합하여 집을 뜻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설문의자는 거라고 했죠.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Chinese etymology에 봐도 뭐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문에 보면 완전히 이제 돼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돼지 다리를 이제 표현하게 됐고, 점점 이렇게 변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와 뭐 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선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형태로 바뀐 것이죠. 갑골문에 또 보면 이제 거의 뭐 동물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금 근문에 있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동물 그림 형태죠.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돼지를 길렀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도 본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집 바로 옆에 돼지 우리가 있어서 음식물 같은 거 돼지한테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량으로서 이제 돼지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풍습이 동이족한테 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 근문이 이제 동이족이 만든 거다라는 것이 이 집가에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설문의자에 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뜻은 살 거, 어조사 기라는 경우도 있네요. 부수는 주검시. 이게 원래는 지붕 모양이 변한 거였는데 주검으로도 쓰이네요.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죽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뜻은 살다, 거주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성 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주검시 엄과 음을 나타내는 고로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앉아서 거기에 있음을 뜻함이라고 합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집 모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이버에서는 주검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 고자로 보이는 것은 upside down baby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아들 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거꾸로 있는 모양,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를 돌보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태어나서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글쎄 이것을 아기 모양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요거는 그대로 입 모양인데, 이게 동그라미였다면 아들 자자를 이제 거꾸로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봐줄 수는 있겠죠. 지금 이런 형태는 설립자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옛 고라기보다도 사람과 관련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이제 클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의 의미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